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46조 영계 백줄 감초탕. 어제는 영계 복령 계지 대추 감초 요런 거하고 비슷하죠, 증상이. 그러니까 이 처방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이 많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중경에 이제 글 쓰는 패턴 또 반복해서 상한, 약토, 약하 후에 참 진짜 이 기본적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왜 이와 같은 이런 행위를 했을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초기 한의학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처방과 의안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이 단순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놓쳤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코 바보가 아니죠. 당대의 최고의 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치료를 반복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은 실수, 좋은 뜻에서 이것이 하나의 고대의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이것을 맹신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의학이 시작되었고 발전되었고 꽃을 피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상안에 구토를 시키고 합법 썼는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 토법을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원장님이 계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저도 그분의 한번 강의나 이런 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심화 부위에 무언가 거슬리고 가득 찼다. 예, 무언가 거슬리면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가 상충하는데 가슴까지 밀어 올렸다는 거예요. 가슴까지. 예, 기상충요. 심하면은 머리 위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가슴 부위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머리 부위까지도 올라가는데, 조문에는 기상충용 또는 기상인후 여기까지는 있어도 머리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안 해요. 예, 증상으로만 얘기를 하지. 예, 충용은 거의 여기까지만 거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앉았다 일어나는데 어지럽다. 요즘에 말하면 기립성 빈혈 같은 거죠. 앉았다 일어나는데 어지러웠더라.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지러우면은 당신은 기가 부족해서 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팔물탕을 쓸 수도 있고 사물탕을 쓸 수도 있고 십전대부탕을 쓸 수도 있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 왜 사군자탕이나 팔물탕이나 십전대보탕을 쓸 수가 있는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맥은 침하면서 기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왜 맥이 침하면 기날까? 이거는 반드시 이걸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땀을 또 낸 거예요. 여기는 토법이고 합법인데 또 땀을 낸 거예요. 땀을 냈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어를 여기다가 딱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경을 움직여서, 그대로 할게요. 경을 움직여서. 그러면 이 경이 뭐냐? 경이 뭐예요, 이거? 내경에 의해서 표현하면은 이 경은 경락밖에 없어요. 경혈이죠. 경락이죠. 경을 움직여서 몸이 부르르 떠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이렇게 글자를 반복했을 때는 제가 무조건 형용사로 봐라. 형용사. 어떤 무엇의 형용사, 이 흔들리는 거에 대한 형용사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똑같은 거를 반복했을 때는 바로 뒷글을 형용해준다.
그러니까 신이 요자가 아니라 진진 이렇게 흔들면, 그러니까 요동치듯이 흔들리는 경우는 복령, 계지, 배출, 감초, 탕으로 처리하라. 이 처방을 보세요. 얼마나 친숙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병증을 알던 알지 못했던지 간에 매일 접하는 처방이고 매일 쓰는 처방이에요. 이 처방 안에 이와 같은 깊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그러한 처방과 증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 해보자, 음미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 강의를 듣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한의사 쳐놓고 이거를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쓸 수가 있는 약들이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약이잖아요. 사군자탕에도 들어가잖아요. 사군자탕에 물론 계지가, 전 그래서 사군자탕에 쓰더라도 항상 계지 같은 걸 써요. 예, 오히려. 자, 다시 한번. 앉았다 일어났는데 현운증이 있다. 어지럽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당신은 빈혈 때문에 그러니까 사군자탕을 써야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물탕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일단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왜 이같이 됐을까? 심화영만은 무엇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심화만이나 협화만이나 이와 같은 것은 다 결국은 대부분이 수기 변조. 수기에 의해서 이와 같은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슴 부위도 요동치고 압박감을 준다든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토를 하야르자, 요거로 인해서 이렇게 유발시키는 거예요. 요거로 인해서 이렇게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 원인에 의해서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은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병의 흐름을 자꾸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역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학적으로. 예, 역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뭐 정말로 뛰어난 글이죠. 이런 것이 한의학에서 명문장이에요. 선천도를 찾고 후천도를 찾고 선천지기가 어쩌고 후천지기, 그거는 너무나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얘기예요. 저도 한때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공리, 헛된 이치라는 거예요. 아직도 선천도 찾고 이런 걸 찾아서 강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속된 말로 해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이게 바로 2500년 전에 사람이 인식했던 논리예요. 이 속에 선천이 어쩌고 후천이,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현상은 어떠한 역학관계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느냐. 이 사람은 간단하게, 옛날 사람들은 뒤에 나오지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음이 숨어져 있다. 수분이 혀파의 심화 부위에 엎드려져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경의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성, 본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어렵고 무섭고. 본질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은 병도 그렇고 현상도 그렇고
단순한 본질이 상호 어떠한 역학관계에 의해서 부딪히고 이러면서 충돌이 생기면서 병증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라고 하는 것도 상한이든 풍이든지 간에 우리 몸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생리적인 어떠한 그 물질들, 기본적인 기혈수라고 하는 물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감이죠. 제가 감흥론에서 썼잖아요. 감이고 이와 같은 것이 다 응이에요. 그러나 감 속에 이와 같은 응이 내재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이것을 추론하는 거죠. 자, 앞으로 이 처방은 어지러울 때, 귀울림 증상이라든가 머리가 띵하고 이럴 때, 기립성 빈혈 같은데 한 번쯤은 응용을 해가지고 설사 우리가 사물탕을 쓴다 하더라도 이것을 군약으로 삼아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면은 이와 같은 이수지제로 가지고서도 충분히 효과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조문이 계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계지 거작약 감초. 계지탕에서 백작약을 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상충증이 조금 심하기 때문에 계지탕에도 상충증이 있는데 이거는 계지탕증보다 조금 더 심하기 때문에 작약은 상충을 계지의 어떤 양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뺀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맥이 촉박화 돼요. 조금 전에 맥이 침미했죠. 자, 왜 여기서는 맥이 촉박하고 맥이 침미할까? 똑같은 수기 변조인데, 자, 계지거 작약, 가복령 배출탕의 또 심한 만비통, 요 처방도 있고 이 처방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심한 만비통이라고 딱 했어요. 비슷하죠, 사실은. 이걸 구별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심한 만비통. 여긴 또 은근히 통증까지 있대요. 통증. 그 증상을 비교해서 보고 처방을 고찰해 보면은 대동소이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지탕에서 백작약을 빼고 백출이 더 들어가고 대추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지탕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일단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니까 후일에 가서 요 조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맥적 흉망이 있지만 여기는 또 심한 만미통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저도 문자적으로는 말로는 해석을 하지만 실제 임상에 있어서는 구별을 못합니다. 잘. 예. 자, 심화 영만, 기상충흉, 기즉두연, 발한즉 동경, 신이 진진요 이 증후에 대해서 이거는 종결 모모에 대해서 이거죠. 이 증상에 대해서 오늘 연계출감탕이죠. 주의가들은 지금서부터 그 상한론 주의가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계요략의 연계출감탕의 조문에 기인 진진 신윤동하면서 극한 자는 반드시 복음이 있다. 이거를 복음이 있다. 이것을 해석을 해서 복음상일이다. 이렇게 주예가들이 풀이를 한 거예요. 네. 자, 이따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계요략이라고 하는 책은 저는 중경의 글이라고 믿진 않지만 비교적 중경 이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복음상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병증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수기에 대해서 굉장한 조회가 깊었다. 수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떨 때는 심화요 수기, 어떨 때는 보급, 이와 같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궁극적으로 수기 변조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 이제 담음이니 현음이니 이름이니 하지만은 그것은 크게 큰 타이틀에서 보면은 수기가 보다도 고용 물질 고용화 되었을 때를 그것이 이제 담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 담음이라고 표현한 건데, 자, 수기하고 담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치료 방식이. 수기의 대표적인 거는 그야말로 백복, 그러니까 복령이죠. 복령이라든가 계지라든가 백출까지도 들어가는데, 이 담음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거 가지고 백복만 가지고도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나타난 게 반하다. 예. 똑같은 수분 변조라 해도. 그래서 수기 변조라 하더라도 더욱더 고용화되고 치료하기가 어려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감수까지 가죠. 예.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이진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바로 수기와 이 담음에 대해서 모두 예, 치료하는 그러한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자, 복음영만이 미심, 심하면 심할수록 이렇게 매우 심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복음영만이 심하면 심할수록 충흉과 두연의 증상은 더욱더 급증으로 나타난다. 모묘하면 모묘할수록 더욱더 이런 소리예요. 다만 고이들의 착수처, 고이들이 실질적으로 손을 놓는 것,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처방에 어디에 목표를 두고 쓰느냐, 그 뜻이에요. 예. 그것은 복음에 있다. 복음에 있고 충흉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고이들의 그 처방을 정하는 타겟는 이 소리예요. 착수처라는 건 타겟는 복음이라고 하는 병근에 있는 것이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충흉에 있지 않다. 그런데 자, 충흉과 두연의 경중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복음, 내재되어 있는 복음 영만이 얼마나 깊은지 깊지 아니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영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심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복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러나 충흉과 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환자의 표현에 의해서 아주 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가볍냐 중하냐를 관찰함으로써 이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이 현상을 유발시킨 이 복음의 깊이를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했던 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왜 병정이 중요하느냐. 야, 앞으로 제가 그 얘기는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경서는 저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것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중경서의 특징은 뭐냐? 체와 용이 구비되어 있고 현과 미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거예요. 체만 얘기한다든가 용만 얘기한다든가 현상만 얘기한다든가 현은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현상. 미는 뭐냐면은 원리, 이유 이런 거잖아요. 원리와 현상을 같이 동시에 기술했다. 그래서 제가 증후론에서 체용이 일어나고 현미무관이에요. 이건 외워야 되고 여러분이 하루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화두로 잡아가지고 이게 뭔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돼요. 체와 용은 이런 관계고 현과 미는 사이가 없다. 현상과 원리에는 사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경은 동시에 이와 같이 기술한다. 현과 미를 같이 기술한다. 하나만 하지 않는다. 자, 심화영만의 요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떨 때는 심화영만에 매촉하고 어떨 때는 맥이 침긴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판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 요동하느냐 요동하지 않느냐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독은 비록 같다 하더라도 수기 변조거든요. 그 맥상은
맥의 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요동칠 때하고 요동치지 않을 때하고. 그렇기 때문에 맥은 참고하는 것은 옳지만 너무 전적으로 맥이 침해해야지만이 이 약을 쓴다든가 맥이 촉해야지만이 게지가 작양 이런 탕을 쓴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참고 사항이지 반드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 상황이 뭐냐? 요동할 때도 있고 요동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도 감정이 기복이 심하잖아요. 감기에도 걸렸다가도 하고 아는 거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몸속에 내재져 있는 수기 변조가 발동할 수도 있고 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 해석이니까 꼭 이거는 그냥 참고만 했어요. 예. 수기가 표에 있지 아니하고 리에 있는데 발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구절은 이 동경이라는 거죠. 동경. 경을 움직여서 몸이 떨리는 듯 하면서 요동을 하니 이에 소변을 이롭게 하면은 풀린다. 이게 다 조문에 있잖아요. 이에 소변을 이해하면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쓴다. 그러면은 이 처방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소변이죠. 그러면 이 약이 이뇨제잖아. 실질적으로 이 약을 먹고 소변의 요량이 많이 늘어나냐? 환자들한테 관찰해 보면요. 반드시 소변을 요량이 많은 줄 몰라요. 예. 다만 이것은 이 소변, 그러니까 이뇨제라고 하기보다도 이수지제, 큰 의미에서 이수지제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돼요. 소변의 요량이 늘기는 늘겠지만 환자들이 아주 심한 것을 떠나서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처방을 옛날 사람은 해석을 이거는 소변을 편안하게 소변으로 풀어준다. 이러겠죠. 나중에 이것이 더 진전돼 가지고 가면은 오룡산이 나오는 거예요. 오룡산. 오룡산에는 백출이 없고 여기에 택사라든가 절영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완전히 이소변 시켜주는 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몸이 막 떨리면서 요동치고 이러는데 오룡산을 쓸 수가 있다. 얼마나 정말 옛날 사람의 그 탁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이뇨제를 기를 깎아먹는 약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극복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두려움을 극복한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은 우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과정 중에서 또는 세상에서 땀을 빼면 기가 깎여요. 그건 전부 다 넌센스예요. 땀을 뺄만 하니까 빼는 거죠. 이유도 없이 땀을 빼겠어요? 이유도 없이 소변을 배출시키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죠. 이런 데서 보면 요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감론에서 수기 변조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제가 보감론을 초기에 썼지만은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보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진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진동. 상충뿐만 아니라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 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진동을 치료하는 건 의외로 간단하다니까요. 발안시키거나 토하거나 사제를 쓰거나 해서가지고 소변, 대변으로 뺀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배설 기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치료 방법이. 근데 후세 사람들은 이 조문을 해석하는데 이 동경의 경으로서 경락, 경맥, 혈맥, 혈관으로 A로서 B로 삼다. 이렇게 써 있자. 이렇게 A, B.
A로서 B로 여기다 삼다. 예. 이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바꿔서 이해 못 하잖아요. 경을 움직였다. 이게 증상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증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듣자마자 증상은 이게 증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을 요구하잖아요. 이게 증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참보다 누군가가 갖다가 살짝 몰래 집어넣은 거다. 참남하게 보충시킨 거다. 그래서 이것은 경맥, 혈맥의 증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차라리 바로 신의진진요의 병의 관점에서 이거를 쓴 거다.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으로 경을 움직여서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의진진요라고 하는 이 증상, 이 현상이 중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이 조문에서 관찰의 대상은 신의진진요의 동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근데 이런 거를 해석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안다고요. 이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조금 뭐 빨리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말이 뭐 종종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